저항을 합성한다.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구한다 라고 하는 걸 개념을 이해하고 합성 저항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의 저항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있는데요. NV라는 것은 전압원을 말하는 거고 NR은 전압원 내에 있는 저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NR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고요. 여기는 R이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 지점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면 여기가 A점이 되고 여기가 B점이 되면서 A, B 사이에 R이 하나 있고 그 다음 A, B 사이에 요 있는 R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R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요거는 R이 되겠죠. 여기는 NR이 되고요. 그래서 전원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가자면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등가 회로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것을 직렬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렬 연결되면 여기에는 저항이 ER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ER과 요 R이 병렬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A, B에서의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A, B의 합성 저항이 얼마가 걸리느냐. 요 NR 빼고요. RAB라고 하는 AB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병렬이죠. 그러니까 얘는 2R분의 1에다가 R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병렬일 때는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단위가 바뀌니까 다시 한 번 더 뒤집어라. 이렇게 되죠.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R이니까 2R분의 1, R분의 1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AB 사이의 저항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여기만 한번 보죠. 여기만 한번 보면 2R분의 1에다 R분의 1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된 것을 더하는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요, 분수의 더하기가 되죠. 분수의 더하기가 되면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통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수의 성질을 하나 기억하세요. 분수는 B라는 걸 기억하세요. 분수의 성질인데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A가 되어 있고 여기가 B가 되어 있다면 B입니다. A에 대한 B의 B라고 읽어요. 또는 B와 A의 B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분수는 여기에다가 10배를 하면 여기다 10배를 하면 그 B에는 변함이 없어요. 분자와 분모의 동수를 곱하거나 동수를 나누어도 그 값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B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 A를 곱해도 이 B는 일정한 거예요. 그게 분수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가 2R이니까 여기다 2를 하고요. 여기다 2를 곱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분모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분모는 그대로 가고요. 분자만 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분수의 덧셈이죠. 만약에 숫자라고 한다면
계산기로 눌러주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숫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통분이라고 불러요. 분모를 같게 한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분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수를 취해줬잖아요. 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수를 취해주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3분의 2r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분의 1은 역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합성저항을 구하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A, B에다가 얘가 NR이 더해져 있죠.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 합성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총 합성저항을 합성저항이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합성저항이라는 것은 NR에다가 더하기 3분의 2R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회로에 대한 전체 합성저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회로를 봤어요. 우린 이런 회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합성저항을 구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회로에서 요 부분을 보잖아요. 요 부분을 보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전류가 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그려놓은 거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가면 요 B점에 와서 전류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전류가 나누어 간다라고 하죠. 이렇게 전류가 들어와서 전류가 나누어 갑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게 되면 여기서 적용되는 법칙이 KCL이에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들어오는 전류가 이 나가는 두 개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와 여기 저항 두 개가 2R로 연결되어 있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을까 다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는 1이 있고 여기는 2가 있다면 저항값이 다르니까 전류는 다르게 갈 거 아니에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 가는 거예요.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가는 거죠. 저항은 전류를 저항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항하는 것이 많으면 흐르는 것은 어려워요. 저항하는 것이 적으면 흐르는 것은 잘 흐르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R이 한 개입니다. R이 한 개고 여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이 두 개죠. 그래서 2R과 R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R 쪽으로는 조금 흐를 거고 R 쪽으로는 많이 흐를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항비가 1대 2니까 그러면 흐르는 전류비는 2대 1만큼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3이라면 이쪽으로 2가 가고 이쪽으로 1이 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율이니까 2대 1 비율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류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전류가 분배되는 법칙이다. 여기서 이만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이렇게 전류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 전류도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흘러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합이 되어서 이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도 2대 1로 나누었던 전류가 합쳐져서 이 전류와 이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R이라는 저항이 있다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류가 2배만큼 흐른다면 요 양단에는 뭐가 생겨요? 이런 저항이 있다면, 이런 전류가 있다면 요 양단에는 전압 강화가 생겨요. 그리고 요 양단에는 전압 강화가 생겨요.
그러면 저항이 R이고 전류가 2라면 2R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전류가 1이고 저항이 2R이라면 2R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 얘기는 보세요.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와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를 E라고 할까요?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를 E라고 할까요? R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와 직렬로 연결된 ER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될 때는요, 그 병렬 양단에는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얼마가 걸리는지 모르지만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이걸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R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다. 병렬회로가 됩니다. 병렬회로는 V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이 일정하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이 흐르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2가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I1 더하기 I2가 흐르겠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오는 전류도 I1이고 이쪽으로 흘러오는 전류도 I2가 되는데 여기서 합의되면 이렇게 가는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생기는 전압 강화는 R1, I1이 되는 거고요. 여기 생기는 전압 강화는 R이 두 개 있는데 I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압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R1, I1은 ER의 I2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류가 저항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전류가 나눠지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전류가 나누어지는데 저항값이 다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저항이 R이고 여기에 저항이 2R이라면 여기로 가는 전류는 이 I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I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항비가 1대 2일 때 전류비는 2대 1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병렬 양단의 전압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반비례하여 분배한다.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면 여기에 전류가 I1이면 저항은 2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비례니까요. 여기가 I2면 저항은 1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비례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은 기억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해주고 반비례해서 분배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 건데요. 이걸 유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그 전압은 중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V만큼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I1이라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I1이라는 전류를 계산해 보면 V를 R1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는 I2라는 전류를 계산하면 얘는 V를 R2로 나눈 거죠. 자, 그렇다면 전체 전류가 I가 되고요. 여기 병렬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전압은 V입니다. 전체 전류가 I가 되고요. 전압은 V입니다. 병렬 합성 저항 R0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R0는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은 병렬 연결이니까요.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을 구하면 역수로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역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더하기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더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하기 한번 해봐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더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더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분수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R2를 곱해주는 거예요. R2가 되고 R2가 되겠죠. 여기는 R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R1, R1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1과 R2, R1과 R2가 되는 통분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통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통분을 하고 나면 분모가 R1과 R2가 되었으니까 분자는 더해주면 되겠네요. R1 더하기 R2가 되죠. 그게 요것이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은 뒤집어 주는 거잖아요. 역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역수죠. 역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합성저항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병렬회로의 합성저항을 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통분을 해준다. 분수 계산해서 역수를 취한다. 이게 합성저항이죠. 이렇게 된다면 전류가 I고요. 전압이 V고요. 저항이 R입니다. 그러면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V는 어떻게 될까요? V는 이것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V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R0에다 I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I1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I1을 계산할 때는 I1은 R1분의 V였죠. V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R1분의 1에 R0의 I가 되죠. 그러면 R0는 어떻게 될까요? R1분의 1은 그대로고요. R0는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되고 거기에 I를 곱해준 거잖아요.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V를 대입한 거죠. 얘가 V니까 여기가 V니까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요거잖아요. 요 R이 요렇게 바뀐 거죠. 얘가 V예요. 이렇게 대입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과 이것은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고 남의 거 남고요. 전체 전류가 된 게 I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류 분배 법칙 하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나누어 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류가 나눠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원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병렬로 되는 것은 전압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나누어지면 저항에
반비례해서 나눠진다.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진다. 요 회로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요 회로에다가 NR이라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요 양단에는 전압강하가 발생할 거고요. 요 양단에도 전압강하가 발생할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는 NR, I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강하는 요 부분의 합성저항을 구해보면 3분의 2R이잖아요. 여기에 전류가, 전체 전류가 이 전체로 흐르는 전류니까요. 요걸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 3분의 2R, I라는 전압강하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름을 붙여봤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전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전원에 NR과 3분의 2R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전압 강화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회로에서 전압의 방정식, 전압에 대한 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전압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NV라고 하는 거죠. NV라고 하는 것은 NR의 I에다가 더하기 3분의 2R에다가 I를 곱해준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우는 이 식을 뭐라고 불러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KVL을 적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것은 R이 얼마냐. R을 구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요 R 값만 구해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식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는 NR이 생기고 여기에는 저항값이 R과 2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빨리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간다라고 하면 저항값을 이렇게 구하죠. 요거에 대한 저항값은, 요거에 대한 합성 저항은 2R 더하기 R분의 2R 곱하기 R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3R분의 2R 제곱이 되어서 3분의 2R이 된다. 이렇게 빨리 구해내야 돼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합성저항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전압강하 구하고 전압강하 구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서 R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식은 NV는 NR에다가 더하기 3분의 2R에다가 I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얘를 없애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없어질 거고, 그 다음 얘는 요게 없어졌으니까 얘는 빼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R을 하면 마이너스 NR 해야 된다. 원래는 더하기 돼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게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요게 남으면 그 전체를 뒤집어서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뒤집어서 곱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걸 구하려면 얘를 이항해야 된다는 개념을 적용하면 요게 뒤집어질 테니까 2분의 3이 될 거네. 그러니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3분의 2가 되어 있는 얘네들은 답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i로 나눠져야 되는 거 맞고 요거 넘어가면 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nr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 있는 요 식에서 봤을 때 요거가 안 가도 돼요. 여기 있는 요 식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nr이 돼야 되는구나. 요걸 없애려면 마이너스 nr을 해야 되는구나. 플러스 r이 아니라 마이너스 r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니까 얘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 식을 가지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내고 나니까 i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nr을 빼줘야겠네. 그리고
분자 분모에 여기 이제 3분의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뒤집어서 곱해줘야 되잖아요. 2분의 3을 곱해야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2분의 3을 곱하니까 여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항하는 거예요. 얘가 이항되면은 2분의 3이 되는구나. 얘가 이항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이러한 개념들을 알게 되면 1번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1번의 답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죠? 합성조항이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은 딱 보면 R과 ER이 병렬이니까 여기는 R과 ER이 병렬이니까 그래서 3분의 2R이 된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생기고 여기에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화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에서 R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3분의 2를 이항하면 2분의 3이 될 테니까 3분의 2는 답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NR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NR이 되니까 플러스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NR이잖아요. 전개해 보세요. NR이니까 플러스 NR은 아니고 마이너스 NR이 되는 이 부분이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1분 정도면 가능해요. 이렇게 하려면 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이 필요하죠. 전압분배 법칙입니다. 전압분배 법칙은 이렇게 되는데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합니다. 직렬로 연결될 때 여기 전압을 100V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저항이 15ohm이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저항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E2라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E2라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과 20이 있으면 자기 쪽에 20이죠. 자기 쪽에 20에 전체 전압 100만큼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걸린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죠. 비례한다는 얘기는 자기 쪽이다. 여기가 2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20이면 20쪽. 자기 쪽으로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전압이 분배되는 걸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해서 분배한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분배했잖아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거예요. 이런 분배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법칙이니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2 양단의 전압 E2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2니까요. 여기가 2니까요. 2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아닌 거죠. 얘도 아닌 거죠. 얘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 분배 법칙.
이 내용들을 회로를 해석할 때 여기저기에다 적용하면서 회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